지금 찍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에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는 김산이라고 합니다. 골고루 적당히 잘하는 챗봇, 두루두루 잘하는 느낌이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도퍼나 이런 랭귀지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외우는 것들, 상식이나 의학 은근히 잘합니다. 이런 외우는 것들은 그냥 성능이 높아요. 근데 이제 수학이랑 로직 이런 거는 되게 못합니다. 암기를 잘하는 친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스도 사칙연산 이런 거는 잘하는데 어렵게 들어가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분석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기억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어딘가에 딱딱딱 이렇게 척척 저장되는 게 아니고 얘가 뭔가 숫자 형식으로 모델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디 한 군데에 저장되었으면 이제 그런 거 분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영향받은 것 때문에 여기서 이런 영향을 받고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사실상 아직까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또 이제 지식이 어떤 형식으로 어디 어떻게 저장되는가 이런 거 분석은 아직까지는 거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거대 AI는 다들 저희 규모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몇백억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본 기업이 잘 하겠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그걸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 뽑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저희가 초거대 모델 패러다임으로 가면 이거를 저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데가 또 많지 않아요. 일반 중소기업들은 이제 쓰는 것조차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학습할 때보다는 훨씬 자원이 적게 드는데 그 적은 자원조차도 일반 기업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저희한테 막 기술 그런 거 요청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골고루 다 잘 되는 애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생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전문가기 때문에 그 전문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애들이 필요한데 얘는 이제 딱 그것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델이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요. 어떠한 도메인에서 높은 성능을 내는 그런 애들을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도 쓰기도 쉽고 서버실 이런 게 없는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에 올렸을 때 요금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은 그 도메인의 전문적인 그런 걸 원하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일을 그냥 어시스트 해주는 용도로 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딩 프로그래밍 할 때도 제가 쓰는 질문들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까먹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런 간단한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은근히 간단하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일반적으로 이것저것 다 잘하는 초거대 모델이 사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자본력이 큰 회사들밖에 사용도 그렇고 서비스도 못하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메타라는 기업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공개를 하는데 한국어는 이제 하이퍼클로바나 몇몇 기업에서 만들긴 했지만 이거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픈 AI처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어떠한 다른 자본이 안 되는 데는 만들 수도 없고 시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초거대 모델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연구할 수 있게 풀려면 나라에서 과제를 한번 투입을 해야 퍼블릭으로 공개하는 이제 한국어 모델이 이제 초거대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냥 학습 방식만 놓고 보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어떤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서 홀로 살다 간다면 지금처럼 이런 창작 활동이나 이런 거를 지금 수준으로 했을까? 현대로부터 계속 내려온 지식이 쌓이고 그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머리에 넣어서 뭔가 창작도 하고 이런저런 거를 하는 건데,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얘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챗GPT뿐만이 아니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그 영상 생성 모델이거든요. 그림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만화도 그냥 만들어내거든요. 어떤 남자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줘 하면 진짜 엄청 잘 그려주는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비판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만화가들이 직업을 잃게 생겼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AI가 크리에이티브하지는 못할 것이다. 창의성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약간 위협하는 듯한 모델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별로 저는 큰 걱정은 안 되는 게, 사실 아직도 문학에서 어떠한 스토리 라인,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라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려면 중간중간에 작은 스토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인간이 아직은 줘야 돼요. 그런 완전 새로운 것들. 그래서 크게 막 위협받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어 처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웹의 굉장히 대부분이 영어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로 써주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에 비해 한국어는 엄청 적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지식이나 상식 이런 것들은 영어 모델을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영어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영어 데이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어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약간 어색하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애초에 번역할 때부터 이거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번역하기 애매하고, 실제로 얘를 어떻게 잘 번역해서 해도 이제 뭔가 아쉽고 어색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이제 지금 한국어로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진짜 자연스러운 한국어 또는 그런 문화적 차이가 들어간 한국,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 어떤 TV쇼에서 했던 드라마 그냥 말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거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챗GPT가 한국어 모델을 이제 따로 개발하는 게 확실히 성능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지식은 챗GPT도 사용될 것 같은데, 그런 문화적이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챗GPT 사용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어, 영어를 둘 다 되는 모델을 계속 개발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제가 뭐 글 쓰거나 이럴 때도 중간중간에 영어 단어나 표현 같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했고, 한국어랑 영어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또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같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할 수가 있고, 한국어 투 영어, 영어 투 한국어 트랜스레이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아무래도 한국어에 특화된 그런 언어 모델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이 멀티모달 대화 연구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텍스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말을 할 때 제스처도 하고 표정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대화 모델을 만들겠다. 그리고 사람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뭔가 집중을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품을 한다거나 하면 좀 지겨우신가요? 아니면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 이제 다시 한번 말한다거나 이런 과제를 하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상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메시지로 얘기를 할 때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들 엄청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인식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대화 연구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랑 텍스트랑 둘 다 인식하는 사전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텍스트만 봤잖아요 지금까지. 얘가 과연 빨간 게 뭔지는 알까, 노란색이 뭔지를 알까, 뭐 동글동글하다는 게 진짜 우리는 동글동글하다고 하면 이런 걸 떠올리는데 얘는 그냥 글자로만 봤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거, 네모난 거, 이게 진짜 뭔지는 알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